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이제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면서 어떤 값을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사용자, 즉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 즉 나중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 입력한 데이터를 우리 이제 메모리, 컴퓨터에 저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한테 뭔가 처리하도록 이제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input이라는 명령어를 즉 이제 input이라는 함수 즉 이제 명령어를 우리가 이제 배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 값을 이제 어, 전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input이라는 애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문자형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 숫자를 입력, 그러니까 사용자는 숫자를 입력했지만 실제 이제 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는 inpu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자는 숫자를 입력했지만 실제 이제 저장될 때 그 데이터의 형식은 그러니까 문자, 문자라는 데이터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선 뭔가 이제 계산 처리를 해야 되는데 inpu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입력받은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문자 그냥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면 100이라는 문자 형태를 갖는 예, 데이터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계산 처리할 때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inpu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숫자를 입력받으면 그 데이터가 숫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변환할 수 있는 우리 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input 함수와 이제 우리가 정수 형태의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 int라는 명령어, 즉 함수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냥 문자열을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input이라는 함수를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제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시작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그 사용자한테 어떤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받아서 다시 이제 화면에, 입력받은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문자 형태 그대로 저장해서 그대로 이제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역시 input이라는 함수 형태, 그냥 명령어를 그냥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는 print라는 그 출력 명령어,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 가로 안에, 어떤 이제 하나의 문장이나 아니면 이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해주기 위해서 그 변수명만 적는다던가,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자, 지금 이제 강의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이 print라는 명령어 안에, 가로 안에다가는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문자나 아니면 변수,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나눠서 이제 작성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는 이렇게 출력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내용과 내용 사이에는 이렇게 쉼표로 내용을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용자로부터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을 받아서 각각 내가 원하는 어떤 이제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값을 어떤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은 유저네임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도 같이 출력해주고 그게 출력되면 뒤에는 뭐뭐이고 연락처는 이라는 문자를 또 출력해주고 그 뒤에는 실제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전화번호를 출력하기 위한 그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변수명을 써주면 되고 뒤에는 입니다라는 문자를 또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쉼표로 구분하고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
있다라는 거죠. 자, 얘를 우리 이제 실제 한번, 입력을 해보고, 음, 실제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VS 코드로, 한번 VS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썼던 그 파일에다가 일단은 그냥 계속 일단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테스트점 파일, 아니면은, 자, 파일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서 새로운 파일에다 한번 작성을 해보죠. 자, 요렇게 파일을 이제 새로 작성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자, 기존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테스트점 파일이라는 파이썬 파일에다가 이제 계속 작성을 했었는데, 나는 이제 이 파일 말고 새로운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또,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했다. 그러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이 파일의 작업창은 요 X 버튼, 그죠? 요 작업 탭, 그 파일명 있는 탭 부분에 X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지금 계속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선워크라는 이 폴더에 새로운 파일을 또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시 우측 버튼 눌러서 New 파일이라는 팝업 메뉴에 New 파일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 폴더명 있죠? 폴더명 옆에 이렇게 문서 모양의 플러스 기호가 있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하시는 방법, 둘 중에 편하신 거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요 위에 있는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밑에 이렇게 입력창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오늘 날짜를 한번 써볼까요? 0407 하고 파이썬 파일은 항상 py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 파일명으로 해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역시 작업창에 내가 지금 만든 파일 안에 이제 작업할 수 있게 작업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1번 라인부터 이제 커서가 깜빡이니까 자, 여기에 이제 바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입력받아서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제 이름은 뭐이고 연락처는 뭐뭐뭐입니다. 라는 문장 형태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뭔가 이제 사용자가 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받을 수 있는 입력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명령어를 이제 우리가 input이라는 걸 사용하면 된다라는 걸 배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inpu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그 데이터를 어디인가지 저장을 해야 되니까. 자, 먼저 이제 그러면 저장 공간을 먼저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저장 공간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명령어를 써서, 우리 이제 저장 공간, 만들어 놓은 저장 공간에 저장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각각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장돼 있는 메모리, 즉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우리 이제 화면에 우리가 원하는 문장 형태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이름을 입력받아서 저장할 공간, 유저 네임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유저 뭐 1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 이제 편하신 대로 변수명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 0과 숫자를 같이 쓸 수 있는데 0문자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 규칙. 그다음에 언더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이제 규칙 말씀드린 거 있죠. 그 규칙을 잘 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될 때는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변수에 띄어쓰기를 할 수 없으니까 두 개의 단어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언더바를 사용하신다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두 번째 단어의 첫 단어를 대문자로 쓰던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배운 그 규칙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떤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메모리에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 우리 이제 변수를 선언한다, 만들어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저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는, 우리 inpu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이름이라는 문자 데이터를 이제 받아올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 데이터 그냥 받아오면, 저장, 입력받으면 되니까, 자, input이라는 명령어 상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input에다가는 이제, 명령어 쓰고, 가로 안에다가는 우리 이제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지 사용자한테 어떤 이제 설명이나 지문을 이제, 남겨줘야 되겠죠. 그래야 사용자는 그 설명이나 지문을 보고서 어떤 이제 데이터를, 그 지문에 맞는 올바른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우리 첫 번째로, 사용자의 이름을 이제, 저장,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름을, 여기 가로 안에다가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이런 문장을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옆에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기호를 이꼴기와 사형가로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실행이 되면은 유저 네임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이제 저장을 시켜야 되니까 대입력한자를 쓰고 그다음에 input이라는 우리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이제 요 우리 이제 모니터 콘솔 창에 이 설명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 좌측에 있는 유저네임이라는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도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폰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대입연산자 쓰고 자, 전화번호도 우리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뭐 딱히 연산처리나 이렇게 할 건 없으니까 그냥 문자 상태 그대로 숫자를 입력하지만 숫자와 이제 하이픈이나 우리 이제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있죠. 그래서 세 자리, 그다음에 하이픈 네 자리, 하이픈 네 자리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이픈이라는 기호도 이제 같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자 형태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 그냥 문자 형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역시 우리 input 명령어만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은, 자, 두 번째 이제 input 명령에 의해서 요 지문이 나오고, 그 뒤에 커서 깜빡일 때 사용자가 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유저 폰이라는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유저 네임과 유저 폰에 이제 각각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 이름은 뭐뭐이고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이 이제 출력돼야 되고 연락처는 그 사용자가 입력한 전화번호가 출력이 되면서 입니다라는 이제 하나의 문장 형태를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역시 출력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prin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내가 이제 임의로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 문자들은 이제 큰 따옴표로 묶으면 되고요. 한따편 제 이름은 하고선 이 뒤에는 우리 변수에 담겨 있는 내용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 변수는 우리가 프린트라는 이 가로 안에 이제 쓸 때 큰 따옴표 없이 이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프린트라는 하나의 명령어 안에서 변수와 내가 원하는 문자를 다 출력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쉼표로, 순서대로 이제 쭉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쉼표로 이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유저 네임이라는, 자, 우리 변수명 써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유저네임이라는 우리 변수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출력되고 나면 또 그 뒤에 이어서 내가 이제 원하는 또 문구가 찍히고 싶다. 문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역시 쉼표로 구분하고 다시 큰 따옴표로 묶고 이고 땡땡땡 그 유저네임에 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뭐뭐이고 연락처는 하고 또 뒤에는 유저폰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또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져야 되니까 자 다시 쉼표로 구분하고 유저 폰이라는 변수명을 출력해 주고요.
자, 그 뒤에 또 내가 따로 출력하고 하고 출력하고 싶은 문장이 있다. 뭐 쉼표로 또 구분하고 입니다라는 이제 문장을 최종적으로 출력해주고 그 뒤에 이제 또 뭐가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큰 따옴판에 이제 이렇게 쭉 이어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문자가 아니라 이제 또 출력하고자 하는 이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그 값을 이제 출력하고 싶다. 그건 또 역시 쉼표로 구분하고 변수명을 써주신다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우리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받고 제 이름은 뭐뭐뭐이고 연락처는 뭐뭐뭐입니다라는 문장을 출력해주는 화면에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요게 이제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장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재생 버튼 있죠? 화살표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하단에 터미널 창 생성이 되면서 자, 여기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오죠. 첫 번째 인풋 명령어에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지문이 출력이 되고요. 그럼 자, 우리 요 뒤에 커서 한번 선택해 주시고 자,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홍길동이라고 해볼까요? 홍길동. 그래서 엔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풋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서 가로 안에 있는 지문,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다 010, 뭐 1, 2, 3, 4, 5, 6, 7, 8, 이라고 전화번호 입력하게 되면 엔터를 쳐주게 되면은 자, 제 이름은 홍길동이고 연락처는 010, 1, 2, 3, 4, 5, 6, 7, 8입니다. 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참조해서 하나의 우리 프랭트라는 명령어, 출력 명령어 안에 있는 내용이 한 문장으로 쭉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이제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저장 공간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그 저장 공간에 우리가 대입 연산자라는 이 연산자를 통해서 어떤 이제 값을 저장 공간에 저장을 시킬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그 값들을 내가 원하는 값들을 내가 원하는 값들만 저장시키는 게 아니라 인풋이라는 또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저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화면에 출력해 볼 수 있는 이런 출력 명령어까지 지금까지 보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뭐 간단하다고 이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다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 예를 이제 잠깐 드렸었지만 우리 이제 웹사이트나 이런 데 이제 여러분들 다 있다 보면은 우리 이제 뭐 회원 가입을 한다거나 그런 이제 회원 가입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회원 가입을 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만들 때 다 이제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는 이제 콘솔 창에서 입력받을 수 있는 인풋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웹이라는 그런 이제 아니면 GUI, 그러니까 일반 뭐 앱이라든지 뭐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이제 또 따로 이제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인풋은 이제 콘솔 창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항상 결과를 확인해 보는 이 콘솔 창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웹에서 이제 사용자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웹은 그런 입력 창들을 먼저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런 입력 창에 이제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가입 버튼이나 아니면 전송 버튼 이런 것들을 누르게 되면은 요 이제 작성한 요 명령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수 있는 요 명령어만 다른 거고 지금 사용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력받는 명령어만 다를 뿐이고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거를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시켜놓고 회원 그 가입을 할 때는 뭐 아이디나 뭐 이름이라든지 뭐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은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수라는 곳에 다 일단은 저장을 다 받고 그다음에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나중에 이제 영구적으로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요 값들을,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DB에 이제 넣어주는 그런 처리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파이썬 배우고, 그다음에 그 파이썬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웹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웹 프레임워크나 뭐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웹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이런 내용, 이런 규칙,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파이썬을 잘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 그 이제 뒤에 우리가 뭐 이제 윈도우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웹에서 동작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웹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만들 때 똑같이 사용된다. 똑같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자 형태를 그대로 입력받아서 그대로 이제 출력해보는 그런 이제, 예제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것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 건데, 자, 요번에는 이제 택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택배를 보내려고 하면은 택배를 보낼 때 받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받는 사람의 주소, 그다음에 택배의 무게에 따라서 이제 배송비가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택배가 g당 5원이다라고 했을 때, 택배가 g당 5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보내는 사람의 이제 누구인지, 주소가 뭐인지, 그 다음에 택배에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 물품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택배를 보내기 위한 정보를 우리가 받는 사람 주소, 무게를 입력하게 되면 그 밑에는 이제 받는 사람이 누구고 주소가 뭐고 배송비가 얼마인지를 출력해주는 그런 간단한 또 예를 이제 택배의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또 한번 작성을 해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작성했던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실습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뭐 뒤에 이제 계속 한번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신 다음에 우리 VS 코드에서 이제 단축키 컨트롤 키 그다음에 슬래시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주석 처리 주석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석 처리를 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코드를 다시 이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요런 내용은 이제 강의 자료에 있으니까 뭐 이제 다 지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강의 자료에 예제는 있는데 실제 이제 코드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금 하는 이제 코드는 나중에 참고하시려면은 뭐 주석 처리를 나중에 이제 주석 처리 해놓던가 아니면은 이 파일 안에는 이 코드만 잘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석을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택배 배송 정보 어, 택배 배송 정보 입력 프로그램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자 밑에 이제 실제 코드를 작성해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받는 사람 그다음에 주소 무게를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용자로부터 세 개, 어떤 이제 세 개의 이제 데이터 값을, 그죠? 이름, 주소, 무게라는 그 값을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자, 먼저 이제 입력받은 이제 저장할 공간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person nam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니까, 받는 사람, 이름이니까 얘는 그냥 형태 그대로, 문자 형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즉, 이제 저장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뭐 처리 필요 없이 그냥 input 명령어를 통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input 명령을 사용하고 콘따옴표 안에는 받는 사람의 이름을 임, 음,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클론을 할까요? 네, 이렇게 이제 지문을 만들어 줄게요. 요거 하기 전에 자, 자,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그거를 먼저 출력을 한번 해줍시다. 자, 그래서 위에다가 프린트 출력문 사용을 해서, 자, 여기다가
샵샵, 택배를 보내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좀 하고, 샵샵, 이라는 문장을 먼저 하나 출력을 해주는 거야. 네. 자,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나면, 자, 우리 가장 먼저 3번 라인에 있는, 1번은 주석이니까, 자, 요거는 상관없고요. 자, 3번 라인부터 이제 처리를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아, 지금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택배를 보내기 위한 정보를 입력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라는 그런 이제 문장을 하나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받는 사람에 대한 이제 정보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받는 사람이 이름을 입력하세요라는 우리 input 명령어를 통해서 person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입력받아서 저장을 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 주소 person addr이라는 어드레스까지 다 쓰면 이제 또 단어 이 변수명은 최대한 이제 좀 줄여서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person addr까지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주소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또 역시 input 명령어를 사용해서 주소도 문자 형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그대로 input 명령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이제 쓰기 전에, 뭐, 이제, 요런 이제, 의문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쓰지만,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입력하라고 하지만, 어떤 이제 사용자들은 실제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가 무조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할 거지만, 자, 이 입력받은 값이 올바르게 사용자들이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엑셀을 이제 좀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 유효성 검사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이제 뭐 다른 이제 엑셀, 뭐 이제 OA에서는 엑셀,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해보셨거나 뭐 그런 공부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효성 검사라는 이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이제 받는 사람 이름을 입력해달라고 우리가 알려주긴 했지만, 실제 입력하는 사람들이, 뭐, 10명이라고 하면은, 10명이라고 하면은 뭐, 9명 정도는, 진짜 지문에 따라서 잘 입력을 하겠지만, 아니면 다른 값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이제, 입력하다가 오타나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럴 때 뭔가 이제 문자나 뭐 이런 것들 상관없는데, 만약 숫자를 입력한다거나, 뭐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입력할 때,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처리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는 다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웹 프로그램 만들던 이제 다른 이제 GUI 프로그램 만들던 그런 이제 유용성 검사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사용자들이 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웹사이트나 이런 데 회원가입하실 때 아니면 이제 로그인 처리하실 때 대표적인 게 이제 회원가입할 때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것들 있죠. 이름이나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것들,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고 패스워드만 입력하고 뭐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죠? 아이디가 이제 회원가입 로그인할 때 이제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인데 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저장 버튼을 눌렀다. 뭐 가입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어때요? 그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경고 표시가 나고 거기에 이제 커서가 깜빡해서 다시 입력할 수 있게끔 그런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뭐 아니면 뭐 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메일 주소, 정확한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막 아무 문자나 막 이런 걸 넣어놨다.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경고창이 뜨면서 자, 올바른 형식의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뭐 이런 상황들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처리들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처리를 할 거고요.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 질문에 맞게끔, 무조건 데이터를 입력한다라고 가정하에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이제 개발하는 개발자들의 의도에 맞게끔, 어떤 이제 원하는 데이터들을 잘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처리들을 해주는 거는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꼭 입력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받는 사람 주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송비를 구하기 위해서 무게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게 같은 경우는 우리 weigh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weigh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무게를 입력받게끔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게는 우리가 이제 숫자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 숫자로 입력을 받아서 그 숫자에 우리가 아까 이제 g당오 w 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무게에 5원이라는 값을 이제 곱한 그 값이 이제 배송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택배 보낼 이제 그 무게를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력받은 무게니까 사용자들이 숫자로 입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 숫자 데이터가 weight이라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weight이라는 변수에 숫자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자, in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 형태의 숫자를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in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이 안에다가 그죠? input이라는 입력받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자, 여기다가 무게를 무게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제 구람으로 이제 입력을 해줘. 5g에 우리는 구람당 5원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단위를 이제 구람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람 형태의 무게를 그람 형태의 이제 무게를 입력해 달라고 또 이제 input 명령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용자가 숫자로 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int라는 요 명령어를 통해서 역시 정수 형태의 숫자로 이제 변경이 돼서 weight이라는 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우리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필요한 내용을 다 입력받았으니까, 자, 이제는,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사람이 누구고, 주소는 뭐고, 그 다음에 무게에 대한 배송비는 얼마이고,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한 행을 더 띄고, 8행부터 출력을 하기 위한 우리 이제 프린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내용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끝따옴표하고 앞에 별표 두 개를 찍어주고요. 그냥 기호 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누구이다. 그래서 받는 사람 이렇게 이제 입구가 사용가로로 이제 화살표 모양을 이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뒤에 쉼표 찍고 자, 우리 person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저장을 시켜놨죠. 이제 그 변수의 내용을 이 받는 사람이라는 문구 뒤에 출력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출력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소. 자, 프린트 다음표, 별표. 자, 위에랑 똑같이 기호를 맞춰서 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기호 그냥 한 행 이제 기호를 그냥 달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 받는 주소라고 한번 써볼게요. 글자 수를 이렇게 맞춰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주소는 person addr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켜놨죠. 그러면은 받는 사람 뒤에는 person addr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주면 되니까 쉼표 찍고 뒤에 이제 변수명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배송비를 출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배송비는 이제 우리 역시 또 간단한 표하고요. 예, 별표 두 개 해주고요. 배송 배송비 하고요. 우리 요 칸수로 이렇게 맞춰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배송비, 요 내용 출력해주고, 그 뒤에 실제 이제, 배송비가 이제 계산 처리가 돼서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웨이트라는, 보낸 이제 택배 무게를 이제 입력받고 나서, 얘를 이제, 연산 처리를 먼저 하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을 이제 찍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프린트 출력을 하면서 계산 처리도 가능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연산 처리에 대해서는 직 이제 진도는 안 나갔지만 간단하게 사칙 연산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택배 물건의 이제 무게는 weight이라는 이 변수에다 넣어놨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g으로 해서 무조건 이제 우리는 사용자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한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람수를 이제 입력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게 숫자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저 정수형 숫자 형태로 변환이 돼서 weight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g당 5원이라고 했으니까 g당 5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weight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에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기호, 키보드에 있는 거 기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곱할 수를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문자가 아니라 이제 숫자로 계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따옴표 없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변수명만 쓰면은 이제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만 출력되는 거고, 자, 지금처럼 뭐 연산식과 연산기호 곱하기와 우리 이제 또 곱할 그 피연산자 5라는 숫자를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자, weight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과 5라는 값을 곱하기 한 그 처리된 결과값이 요 자리에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최종 그러니까 배송비가 되겠죠. g당 5원에 5원을 곱해서 최종 이제 그 금액이 여기에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우리 원이라는 단어를 붙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뒤에 또 세미콜론하고 내가 원하는 이제 문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입력 받고 그 다음에 입력받은 내용 출력 계산과 동시에 그냥 변수에 있는 내용 출력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수에 있는 값을 계산 처리해서 그 결과값을 출력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해 주시고 재생 버튼 한번 눌러 보시면은 자, 밑에 우리 맨 처음에 입력한 택배 보내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세요라는 문장이 하나 뜰 거고요. 받는 사람의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난생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자, 그럼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뭐 88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또 엔터.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무게를 입력하세요. 자, 무게는 500g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는 순간 밑에 자, 받는 사람은 우리가 입력한 김남생이 출력이 되고요. 받는 주소는 우리가 주소 입력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8이 나오고요. 자, 배송비는 우리 500g에다가 5 곱한 2,500원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이제 우리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메모리에 저장을 시켜놓고 그 저장된 것들을 이제 출력해보는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는 계산 처리를 뭔가 이제 연산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컴퓨터한테 연산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
자, 파이썬에서 우리가 자, 어떤 연산 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그 연산 처리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또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산술 연산자와 그다음에 목과 뭐 나머지 연산자, 뭐 제곱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산술 연산자는요,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연산자를 이제 산술 연산자, 뭐 사칙 연산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연산자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이거는 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역시 파이썬을 통해서 더하기 연산, 뭐 빼기 연산, 곱하기 연산, 나누기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사용하는 얘는 계산기 쓰는 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산자 요 표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연산자들이 나오고 자, 사용 예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계산기는 그저 피연산자, 그 다음에 연산자, 피연산자, 그리고 이꼴 버튼 누르면 바로 결과가 딱 보여지죠. 자, 근데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은 우리 이제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은 어떤 연산식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연산 처리된 결과값을 우리가 변수에 저장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프린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바로 연산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값을 화면에 바로 띄워볼 수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는 이제 메모리에 저장, 즉 컴퓨터 저장 공간에 기억을 시켜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연산 처리를 하고 그 결과들을 기억을 시켜 놓고 그 기억된 그런 값들을 어떤 이제 처리를 할 때 또 재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처리 가능하고요.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존에 썼던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좌측에는 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좌측에는 저장할 수 있는 그 변수, 그죠? 변수명이 오면 되고요. 우측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사칙 연산자를 사칙 연산을 이제 필요한 그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피연산자, 연산자, 피연산자 연산 처리를 하기 위한 그 구성 형태 그대로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뭐 크게 뭐 이제 어려울 건 없는데 요 기호는 이제 처음 이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요 기호가 이제 조금 생소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우던 이제 수학에서 곱하기 기호는 이렇게 X, 그죠? 요렇게 이제 작성을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요 기호가 뭐 이제 영문 뭐 X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곱하기, 그죠? 별표, 자, 별표 기호 키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곱하기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수학에서는 나누기 기호가 우리 요렇게 쓰죠.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또 역시 키보드 이 기호가 없기 때문에 자, 요 슬래시를 우리 나누기 기호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코드를 이제 살짝 보면은 우리 n1의 변수에 200이라는 값을 대입시키고요. n2 변수에 150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 n2와 n1과 n2에 있는 값을 서로 이제 뭔가 이제 사칙 연산을 하겠다. 그중에서 더하기 연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변수와 변수 그 사이에 사칙 연산자 그 기호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시게 되면 n1의 변수에 들어가 있는 요 값하고, 그죠? n1에 들어가 있는 값하고, n2에 들어가 있는 값을 서로 더해서 그 결과값을 RES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연산 처리된 그 결과값을 확인하려면 역시 print라는 명령어를 써서 화면에 출력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는 결과값이 들어가 있는 변수를 써주시게 되면 이 변수에 RES 변수에 들어가 있는 합계의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도 다 똑같은 내용이요. 그래서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술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학창 시절에 배우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연산은 순서를 이제 바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더하기와 빼기가 함께 나오면 계산을 앞에서부터 뒤로 이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더하기 빼기는 어떤 것을 먼저 연산해도 상관없이 우선순위가 동일하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요런 건 뭐 상관없는데 우리 이제 뭐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왔을 때 그죠? 같이 나왔을 때 처리가 뭐가 먼저가 되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또는 빼기와 곱하기 또는 나누기가 함께 섞여 나오면 곱하기가 먼저 계산된다는 거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학생 시절에 다요 사칙연산의 이제 그 순서가 다 있었던 거 다 아시는 부분이죠. 똑같이 파이썬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로 묶인 애들, 그죠? 가로로 묶인 애들이 있으면, 뭐, 더하기 빼기 상관없이 가로로 묶인 애가 먼저, 연산 처리가 되죠?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뭐 이제 기존 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랑 조금 이제 다른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사칙 연산자 외에 몇 가지 유용한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슬래시 슬래시 퍼센트라는 연산자고요. 곱하기 표시 이렇게 두 가지 써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연산자가 요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기 연산자 있죠? 그 슬래시를 두 개 쓴 거. 자, 얘는 나누기의 몫을 이제 구해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사용 예에 보시면 자, 넘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뒤에 이제 대입연산자 쓰고 5 나누기 기호 두 개 하고 3 이렇게 이제 쓰시게 되면은 5를 3으로 나눈 뒤에 소수점을 버리고 넘이라는 곳에 대입을 시킨다. 그러니까 소수점을 버리고 남은 이제 몫의 값을 구해주는 연산자가 요 슬래시 두 개짜리 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퍼센트 기호를 갖는 연산자는 나머지 연산자 또는 나머지 값을 이제 구해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쓴 나누기에 이제 몫을 구하는 이 연산자나 나누기 연산자나 다 몫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퍼센트는 나누기를 하고 나서 나머지 값을 결과로 가져오는 연산자가 이 퍼센트 나머지 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사칙 연산자와 동일하게 피 연산자 사이에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써주시게 되면 5를 3으로 나눈 뒤에 나머지 값을 우리 넘 변수에 대입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곱하기 곱하기 요 기호 두 개는 제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곱. 그다음에 이 제곱은 뭐 이제 뜻은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퍼센트나 요 슬래시 두 개, 나머지 연산자 기호 두 개 쓰는 거, 요게 이제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요 나누기 요 연산자 두 개 쓴 거, 몫을 구하는 요 나누기 연산자보다는 요 나머지 값 구하는 거, 요 연산자를 또 의외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나머지 연산자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치연산자 이외에도 이렇게 다른 난, 나눈 뒤에 몫의 그 소수점을 다 버리고 그 몫을 구해주는 연산자, 그다음에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연산자, 제곱을 구할 수 있는 연산자도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작성하는 방법은 사칙 연산자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연산자 사이에 요 몫을 구하는 연산자,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제곱 구하는 연산자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결과값을 저장하는 변수 만들고 대입 연산자 통해서 그 결과값을 변수에다가 대입, 즉 저장을 시켜 주시면 되고 자, print라는 명령어 통해서 결과값 확인해 보시는 것들을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역시 요 강의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 온라인 그 학습 사이트에 이제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요 실습 코딩 할 수 있는 요 코드하고
제가 이제 결과나 이런 내용들을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은 한번 코드를 한번 입력해보고 결과가 요 화면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이제 실전 예제 문서, 실전 예제 실습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어떤 한 예에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일단 시간 관계상, 요런 이제, 가벼운 내용들은 이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산술 연산자 쓰는 것들은 뭐 다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다 보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이제 실습은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대입연산자. 우리 지금까지 계속 썼던 대입연산자, 요 이꼴이라는 대입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입연산자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어떤 이제 데이터 값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산 처리를 하고, 그 결과 값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어떤 명령, 인풋이라든지, 아니면 인트라든지, 이런 명령을 통해서 처리된 후에 또 그 결과 값을 저장을 할 수 있게끔, 변수에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대입연산자를 계속 이제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입연산자는 뭐 한 가지 이제 내용을 보고 가면은 역시 요 이꼴, 요 대입연산자, 요 기호 이꼴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숫자나 수식이나 문자열이나 계산식들 문법이 틀리지 않다면 무엇이 와도 괜찮다. 하지만 왼쪽에는 꼭 변수 한 개만 와야 된다. 그래야 오른쪽에서 계산 처리된 것이 왼쪽에 있는 변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입연산자를 사용하실 때 우리 좌측에 변수 하나만 쓸 수 있냐? 두 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콤마로 분리를 해서 왼쪽에 변수 두 개 이상을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오른쪽에도 반드시 콤마로 분리된 두 개의 숫자 또는 수식이나 문자열들이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1대1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변수 두 개를 선언했다. 요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왼쪽에 변수 두 개를 선언했다. 그러면 이 각각 변수에 저장할 데이터를 우측에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을 쓰시거나 어떤 수식을 쓰시거나 어떤 이제 문자라든지 이런 명령어를 쓰신다거나 할 때 무조건 결과값이 두 개 나올 수 있게 또 동일하게 쉼표로 구분을 해서 각각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이 될 수 있게 매칭시켜서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세 개를 선언을 하고 뒤에 대입연산자 우측에는 저장할 값 두 개만 쓰셨다. 그럼 이제 오류가 된다. 두 개 쓰고 하나만 썼다. 이것도 오류. 자, 변수는 하나인데 역시 우측에 저장할 값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쓰셨다. 이것도 오류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못 알아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입연산자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이제 코드를 좀 줄여서 쓸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형태의 대입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연산식, 지금 이제 위에서 봤던 우리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퍼센트가 있었고요. 소수점 뒤에가 없는 몫을 구하는 연산자도 있었고, 제곱도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같이 이제, 묶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얘를 정확한 명칭은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연산자를 쓸 때, 우리 대입 연산자는 이제 우측에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칙 연산자하고 그 이외의 연산자 있죠? 자, 그 연산자가 대입 연산자의 이제 좌측에
이게 좌측에 이제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는 어떤 이제 의미냐,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복합 대입연산자를 쓰시더라도 항상 좌측에는 변수명이 오고요. 그다음에 우측에는 이제 어떤 이제 값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문자열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이제 이렇게 풀었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대입연산자 넘 플러스 3이라는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변수가 피연산자로 활용이 될 때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수에 있는 값을 어, 수식의 그 우측에서 어떤 이제 연산 처리에 활용을 하고 그 결과값을 다시 똑같은 변수에 저장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자 형태로 줄여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넘 마이너스 이꼴 3이라는 이렇게 줄여서 쓴 거를 또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넘 마이너스 3가 쓴 거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못 구하는 거, 나머지 값 구하는 거, 제곱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오는 이 변수가 우측의 피연산자로 동일하게 사용이 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복합대입 연산자로 해서 이렇게 긴 문장을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4층 연산자 위에 연산자 쓰는 문제 동일하게 쓰는데 요 변수 좌측에는 이 변수가 우측에 수식에서 피연산자로 쓰인다, 동일하게 쓰인다,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연산자까지 간단하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배우셨던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실습하는 코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산자들이 이제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연산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또 연산자를 또 이제 한번 이제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역시 요 실전, 예제 실습, 요 연산자 하는 거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에 또 늦은 시간까지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